지금 어쨌건 그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너무 오르니까 불안한 마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늘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네. 지점장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현금을 늘리고 있고, 이거는 일반 투자자들은 꼭 하시면 좋겠는데요. 현금이 있어야 조금 냉정하게 시장이 보여요. 주식만 몽땅 다 가지고 있으면요,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바뀌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지. 내 주식 내 주식 올려주시옵소서 하고 바뀌어요. 이건 뭐냐면 퇴로가 너무 없는 거예요. 투자는 아주 냉정한 이성이 주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비나이다는 감성적인 접근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주식을 100% 가지고 있으면 냉정하게 판단 못하고 그리고 보유 편향이 쉽게 빠지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금도 보유를 해야 나의 주식 보유 편향에서 좀 막아주는 방어? 지지선? 예. 이게 지지 역할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논리는 이겁니다.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은 커진다. 그게 맞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심리는 확신할 겁니다. 아, 점점 더 계속 상승할 거야 라는 심리는 커진다. 성공의 누적이거든요. 지수가 올라가면 나는 현실에 참여한 사람 성공의 누적을 했기 때문에 점점 확신은 커지는데요. 확신이 커지는데 내 마음을 다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마음을 딱 중심을 다 잡고,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현금 보유 비중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최근에 저희 증시각도의 TV에서도 얘기하고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클로드 세난이라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과학자가 워렌 버핏보다도 위대한 투자자였어요. 아, 그래요? 네. 살아있어요? 돌아가셨죠. 예. 근데 30년간 28% 연평균 복리 수익률을 내셨어요.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은 본인은 몰빵 투자를 하셨습니다. 본인은 어떤 텔레다인, 휴레 패커드 이런 몰빵 투자를 하셨는데, 일반인들을 향한, 이분이 이제 수학 이런 거 과학 천재니까 아인슈타인, 폰 노이만, 그 다음에 클로드 세난이 3대 천재였다고 해요. 그 당시 생존했던.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아인슈타인이 아니고 클로드 세난이라고 해요. 왜냐면 이분이 이진법도 만들고 통신 이론도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클로드 세난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평균 보건 포트폴리오를 얘기합니다. 평균 보건 포트폴리오. 이 평균 보건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50대 50, 현금 50, 주식 50. 그래서 주식이 늘어나면 팔아서 다시 50대 50으로 맞춰라. 네. 만약 주식이 떨어지면 현금으로 주식을 사라. 다시 50대 50으로 맞춰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변형되게 저는 적용하라고 말씀드려요. 뭐냐면 예를 들어 주식 7, 현금 3. 작년 같으면 훨씬 더 이 비중이 더 달랐겠죠. 뭐 8대 2로 하셔도 되고, 위험에 따라 6대 4, 자기 선호에 따라 바꾸면 되는데, 요즘 상황이 어떠냐면 저 현금을 계속 마련한다고 현금을 마련하거든요. 현금 비율이 안 올라가요. 주식이 너무 빨리 오르니까 주식을 조금씩 팔아서 서로 비율을 맞추는 거니까. 네, 비율을 맞추는데 이게 올라가니까 현금 조금 팔아서 넘기고 조금 팔아서 넘기는데 비율이 별로 안 올라가.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안 올라가.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배분을 잘 하시는 게, 이게 장기 시기에 오르는 수익률을 매우 높게 만들어주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산 배분이 뭐 갑자기 채권을 했다가 주식을 했다가 금을 했다가 뭐 원자재를 했다가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어떻게 아세요 그거를? 저희 전문가들도 그거 정확히 다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림 좋고 말하기 좋지만 사실 검증이 안 된 방법이고 검증하기 그러니까 올웨더가 요즘 힘들잖아요. 네. 아, 요새 힘들어요? 힘들어요. 레이달리오 그 펀드?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원사이드 시장이고 주식 롱언리 시장에 쫙 주식만 올라가는. 예, 그러니까 이거 배분한 게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좋은 포트폴리오 배분 자산 밸런스 중에 하나 현금과 주식을 어떻게 밸런스 맞출 것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 보통 올웨더라든가 이런 네. 데서 얘기하는 뭐 그 채권, 주식, 뭐 원자재, 네. 현금 이런 네. 식의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주식과 현금 이 네. 두 가지의 포트폴리오로. 네.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렵습니다. 비율을 어느 정도로? 아, 그러니까 그 클로스에는 50대 50이라고 얘기했어요. 50대 50. 근데 나는 시장을 조금 주식 뭐 어차피 돈도 적으니까 주식에서 조금 더 하고 싶어 이러신 분은 뭐 7대 3, 8대 2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잡고 하시면 그게 요즘 같이 이제 뭐 시장이 너무너무 잘 올라가니까 오늘 코스닥은 뭐 거의 대부분 올랐는데 주식들이 그러면 이걸 팔아서 현금을 하는 거죠. 근데 해보세요. 쉬운가 말처럼. 근데 이거를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 중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과도한 욕심이나 이런 거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아, 정말 그럴 겁니다. 해보시면 아세요. 해본 사람만이 느끼는 네. 그게 있나 보죠. 네. 그러면 지금 뭐 얘기하셨지만 그 자산의 포트폴리오는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뭐 채권과 뭐죠 금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형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얘기하신 이런 형태가 더 낫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채권은 지금 오히려 위험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채권은 올라가려고 하는데 왜 위험자산에 그러니까 제가 계속 기계적으로 자산 배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데 남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이 자산 운용과 금융 뭐 재테크라든가 금융자산 관리는 자기가 경험하면서 한 땀 한 땀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남들이 하라고 그랬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고민해서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금리가 내려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현재 상황에서 제로금리인데.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갈 수 없다는 건 뒤집어서 무슨 말 채권은 오를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채권을 하자는 거지? 지금 채권 하실 분은 만기까지 그 만기 확정된 이자만 내가 거두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케이. 네, 그거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만기 딱 정해진 이자를 갖고 하는 거니까. 그거 외에 뭐 이렇게 투자로 채권을 한다. 투자의 그 소위 말하는 채권의 캐피탈 게인을 얻겠다. 자본 차익을 얻겠다. 이런 거는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좀 위험한 거기 때문에 저는 요 안에서부터 한번 시도를 먼저 시작해 보시고 이게 이제 익숙해지시면 또 다른 걸로 그때 넘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올 한 해 2020년을 좀 되돌아보면 우리 곽 지점장님도 뭔가 이렇게 좀 아쉬운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투자할 때 내가 이런 거는 미스, 조금 더 뭔가 과감하게 했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투자와 관련해서? 저는 3월 달에 유가 빠졌을 때 이거 큰일 났다 했는데 대응을 못했어요. 그때 가장 후회가 돼요. 그때 어떤 액션을 취했어야 되나요? 매도했어야죠. 그때는 그걸 들고 있었나요? 유가 ETF? 아니요, 주식을 들고 있었죠. 주식을.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거 심각하다. 유가 그때 순식간에 뚝 떨어졌어요. 순식간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자산 가격 변동은 굉장히 험악한 일이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응을 잘 못했어요. 그게 코로나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게 터지기 그렇죠. 바로 직전. 터지고 나서. 터지고 나서. 네네. 2월 달이었죠. 2월 달. 그때 대응을 못한 게 올 한 해 가장 아쉽고, 그럼 가장 잘한 건 뭐냐? 정말 이빨을 꽉 물고 이빨이 부러지라 이빨을 꽉 물면서 잘 참았던 거. 매도하지 않고? 네. 저희들이라고 마음이 안 흔들리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흔들려요.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지? 근데 이건 이땐 견뎌야 돼. 그러니까 과거 경험이 있으니까 이땐 견뎌야 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좀 많은 변동폭이 있는 급락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거란 말이죠. 특히 경험이 없는 분들. 네.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현재의 시점에서. 그래서 제가 현금 좀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때 제가 이제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을 향해서 이제 도기마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도기마을 분들은 현금 좀 갖고 계세요. 저는 현금 보유를 좀 늘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거든요.
이제 그분들의 이제 체험담이 뭐냐면 아 현금을 갖고 있었더니 빠졌을 때 좀 괜찮더라. 마음이 예, 마음이 편안하더라. 왜냐하면 현금을 갖고 있는 순간부터 그게 한 10%만 갖고 있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걸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떨어지면 아 이때 살까? 이런 생각. 예,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주식만 갖고 있으면 떨어지는 순간 조금만 떨어져도 망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대안을 가지시라고 저는 현금을 가지시면 한번 경험을 그 약으로 현금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실 거는 실전 경험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전히 미국이 거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되고.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빅테크들이 떨어지면 한국 시장은 같이 힘들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요새 그 중국서부터 그 뭐죠? 반독점법 이런 네. 것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이것도 미국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뭐 되게 긍정적인 걸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위험 요소는 항상 상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 요소를 체크를 해보자면 바이든이 이 경기 상황에서 그렇게 일을 처리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이 되진 않지만 그러나 바이든은 결국 법인세를 올릴 겁니다. 법인세 인상. 네, 2021년에는 못하겠죠. 설마. 그래서 2022년 경기가 회복된다면 또는 2023년 경기가 회복된다면 그때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 금리 법인세 올릴 것 같아. 이러면 시장은 흔들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그때 그 시장 빠지겠죠. 우리나라도 같이. 그거는요. 그 반독점 규제법.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별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네. 저 아예 대통령 이번에 공약이었잖아요. 네. 바이든 후보는. 네. 그래서 그거를 건드려서 5대 그 빅5 종목들이 다 흔들린다. 그러면 한국 시장도 쉴 겁니다. 그때는 같이. 그게 그럴 경우에는 빅테크 관련 기업만 흔들릴까요? 아니면 전체 시장이 흔들릴까요? 한국의 빅테크 5하고 연결된 기업이 어딘지를 보시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 아닌가요? 빅테크 애들이 쓰는 디바이스를 누가 만드느냐? 애플의 30%는 한국산이고, 그렇죠? 역시 반도체도 다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럼요. 데이터 센터는 다. 그렇죠. 데이터 센터에는 다 그게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얘네들, 그러니까 한국은 예를 들자면 내년도 한국이 최고로 좋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빅5들,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빠지지도 않고 아주 조금 미세하게 오르는 거예요. 너무 올라서도 안 되고. 네, 미세하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러 가치 하락보다 속도가 늦어. 이거 오르긴 오르는데 달러 가치 하락을 제대로 반영을 못해.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달러를 들고 서브 빅테크를 갈 거거든요. 한국에 다 있죠. 외국 글로벌 자금이. 네. 달러 자금들이 이거 이상하네 이러면서 이거보다 더 나은 수익이 어디 있을까 하는데 얘네한테 물건 대주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면 저는 내년도 그게 최고의 빅 시나리오다.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힐 것이다. 근데 뭐 그러지는 않겠죠. 설마. 근데 어쨌든 빅테크 기업들이 빠지면 한국 주식시장이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조금 지나치게 긍정적인 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주고 그렇다면 이거는 기대하고 있어요. 올해 2020년 나타났던 현상, 즉 미국과 한국의 수익률의 격차가 줄어든다. 네. 그 얘기는 한국 주식이 더 오른다. 한국 시장의 뭐라 그럴까? 상승폭. 경쟁력인가 매력이 더 돋보일 수 있다. 싸니까. 쌉니다. 네. 네. 하여튼 이러한 관점에서도 내년 시장에서 미국을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뭐 환율 보게 되고 글로벌 경제 보게 되고 미국 쳐다볼 수밖에 나스닥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나스닥 아침 주가가 어떻게 되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기축통화에 전 세계 글로벌리하게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 60 이상 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제 머리를 좀 써가면서 햄버거 먹고 콜라 먹으면서 90세까지 건강하신 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 네.
놀랍지 않습니까? 정크 푸드를 먹고 90세까지 건강했어요. 진짜 콜라를 하루에 되게 많이 마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머리를 많이 쓰셔서 그래요. 네. 하여튼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전반적인 세계 경제도 한번, 미국의 경제 상황도 한번 훑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